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NBA가 이제 두 경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80경기째 달성을 다 해버렸어요. 남은 이제 팀들 전부 다 두 경기밖에 안 남았고, 순위 싸움도 이렇게 좀 표 같은 거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현재 랭킹 같은 거. 뭐 어제 달라진 게 크게 없어요. 이제 토론토랑 애틀랜타 이런 팀들 중에서 토론토가 상대전적이 윗벨이어가지고 45승으로 토론토가 5등에 안착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얘기할 만한 것 같고, 애틀랜타가 이제 바빠지긴 했는데 토론토가 오늘 양키스, 그 뉴욕 닉스를 만나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제 뉴욕 닉스가 보스턴을 잡긴 했는데, 보스턴은 오늘 경기를 이제 뉴올리언스전 좀 쉬운 경기죠. 이 경기를 이기면은 2등 자리 확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등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큰 차이는 없는데, 뉴욕이 이제 보스턴한테 상대적으로 앞서지만 승수가 많이 밀리고, 클리블랜드가 승수가 좀 이제 좀 밀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뉴욕이 자빠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뭐 3번 시드가 유력할 것 같아요. 토론토랑 애틀랜타는 이제 토론토가 자빠질 수 있다는 게 문제고, 애틀랜타도 클리블랜드와의 경기가 나왔습니다. 클리블랜드도 어쨌든 끝까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 좀 공백이 약간 있더라고요. 뭐 애틀랜타랑 토론토는 얘네들이 동률이 되면은 그거는 토론토가 앞서는데, 다수의 팀들이 막 45승으로 된다? 그렇게 되면은 다자 동률돼도 토론토가 조금 좋기는 하겠네. 토론토는 결국 뉴욕 닉스가 제일 문제겠구나. 올랜도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불리한 면들이 많이 있다고 했었죠. 상대 전적이라든지 그리고 디비전 내에서의 성적, 이런 것들 많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보스턴과의 경기, 그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보스턴이 만약에 오늘 이기면 막판에 힘을 뺄 수도 있지만은 올랜도 자체적인 경쟁력도 조금 떨어져 보이고, 지금 유의미하게 필라델피아나 샬럿보다는 1승 정도 앞서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 좋을 것 같고, 필라델피아는 어제 휴스턴에 져가지고 사실상 직행은 어려워졌고요. 상대전적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토론토한테 디비전 성적은 그래도 앞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2승 차이면은 이게 디비전 승률 이런 것들을 좀 넘보기가 어렵게 돼버렸죠. 샬럿도 남은 경기 일정 이제 디트로이트 같은 팀도 오늘 만나고, 마지막에 뉴욕 닉스 원정도 있는데 뉴욕이 아마 끝까지 계속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점들이 변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내가 봤을 땐 지금 현재 순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하다. 토론토가 자빠지지만 않으면은. 그 다음에 서부는 오늘 이제 오클이랑 샌안토니오가 이제 거의 뭐 순위가 확정적이라고 보여가지고 오늘 오클라마 애들 많이 빼더라고요. 레이커스가 지금 부족한 멤버도 계속 이기고는 있는데, 오늘이 좀 고비입니다. 피닉스와의 경기. 피닉스는 이제 7번 시드가 확정이어서 사실 좀 오늘 뭐 부커도 빠지고 몇몇 이제 좀 조정이 있겠지만은, 레이커스가 자빠지냐 마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덴버가 오클이나 샌안토니오, 이 중에 오클은 오늘 많이 빼게 해주는데, 샌안토니오가 만약에 마지막 경기 때 덴버를 혹시라도 뭐 잡아버린다? 그러면은 덴버가 고꾸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봐야 되고, 왜냐면 레이커스가 이게 디비전 우승 타이틀이 있어서 덴버가 만약 1패라도 하고 레이커스가 남은 경기 다 이긴다, 그러면 레이커스가 3번 시드로 가가지고 휴스턴 대신 미네소타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어제도 휴스턴 이렇게 상대 전적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그리고 뭐 디비전 타이틀도 레이커스가 있다 보니까 휴스턴은 어지간하면 그냥 5번 자리에 박혀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어제랑 뭐 전체적으로 크게 이런 것들은 달라진 건 많이는 없었고요. 자, 오늘 15경기나 있으니까 부지런히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경기 샬럿 대 디트로이트인데, 뭐 디트로이트는 이미 1위 확정이고, 근데 샬럿이 가능성이 적다고 보지만 일단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이게 디트로이트가 얼마 전에 이런 좀 안 좋은 와중에도 막 미러키 같은 팀 그냥 개패고 이러는 거 보면은 확실히 커닝햄이 와가지고 좀 컨디션 조정하는 것도 보이고, 커닝이 없을 때조차 젠킨스 있을 때 되게 잘했다고 했었죠. 제가 막 그 전에 이런 것들 보여드려가면서 좀 커닝햄 있을 때와 없을 때 뭐가 달라졌냐, 오히려 이런 마진 같은 거는 없을 때가 더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내일 그냥 디트로이트가 힘을 얼마나 쓰냐에 달려 있거든요. 이 경기는 마감되는 경기여가지고 사실 그냥 별로 갈만한 경기가 아니에요. 일단 뭐 샬럿이 열심히 할 건 알겠어. 근데 디트로이트가 올 시즌 보여준 게 워낙에 크고, 과연 이제 올레도전처럼 그 좀 힘을 많이 빼느냐, 아니면은 내일 근데 사실 뭐 열심히 할 이유는 많이는 없긴 합니다. 근데 여지껏 나와 있는 게 구체적으로 없어가지고 저는 아마 디트가 힘을 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그런 디트도 빡세긴 하거든요. 이거는 좀 승패 같은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언더 같은 거는 좀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일단은 샬럿은 3점 안 터지면 좀 느린 팀인데 디트로이트 꾸준히 이런 수비 같은 거는 좋고, 그렇다고 디트로이트가 뭐 공격이 막 미러키전처럼 엄청나게 막 많이 주고 받을 거냐. 샬럿은 그렇게 쉽게 공략할 만한 팀까지는 아니죠. 열심히 끝까지 할 건데. 샬럿 요즘에 좀 야투 같은 것들 조금 빠진 것도 있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차라리 언더가 일단은 좀 더 보이긴 한다. 어쨌든 기준점 다 맛없어가지고 버려도 나쁘지 않은 경기입니다.
다음 워싱턴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요. 얘네들 뭐 올 시즌 맞대결 내내 그냥 엄청나게 많은 점수들이 이렇게 쭉쭉쭉 났었고, 요즘에는 마이애미가 많이 이겼었습니다. 이때는 근데 마이애미는 계속해서 열심히 할 당위성이 있었지만은 마이애미는 결국 그냥 10번 시드에 처박히게 됐고요. 워싱턴은 뭐 무조건 져야 되죠. 지금 탱킹 레이스 1등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마이애미가 이기는 경기입니다. 워싱턴이 이기려고 노력도 안 할 거고, 내일도 이제 결장이 퀘셔너블이 상당히 많은데, 그나마 요즘에 보이는 건 뭐 줄리안 리즈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인사이드에서 막 비비적대고 오펜 리바 잘 따져가지고 추가적인 기회 같은 거 제공을 한다.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워싱턴이 마지막 홈게임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뭐 이겨먹을 건 아니고 끝까지 열심히 할 가능성, 뭐 프렌이 18.5씩이나 되니까 이런 것도 뭐 볼만은 하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이제 마이애미도 일단 10번 시드에 처박힐 거고, 어제 토론토전에서는 주전들을 꽤나 많이 썼었거든요. 풀멤버로 막 하고, 야토도 꽤나 꼽힌 편인데 졌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래서 난 마이애미가 사실 좀 플레인을 대비를 해야 되면은 뭐 쉬운 상대이기도 하고 좀 힘을 뺄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는데, 일단 양 팀의 성향상 오바 같은 거 보긴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워싱턴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직접 막 브루클린전처럼 그냥 개참하는 경기, 그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지만은 저는 일단 빠른 흐름일 거는 같거든요. 249.5여도 일단 이건 오바를 봐야 되긴 봐야 될 것 같아. 18.5씩이나 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경기도 사실 뭐 결장 가능성이야 이런 거는 마이애미에 추가적인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것도 뭐 건드려서 좋을 건 없는 경기 같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애틀랜타 대 클리블랜드인데, 여기는 뭐 두 팀 모두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클리블랜드는 사실 뉴욕이 자빠져주지 않으면은 올라가긴 좀 힘들긴 해. 근데 뉴욕이 뭐 자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열심히 해야 되고, 토론토랑 또 만나고 하니까. 그리고 애틀랜타는 얘네들은 일단 토론토한테 지금 밀린 상황입니다. 이것도 토론토가 뉴욕한테 만약에 진다, 그러면 애틀랜타가 뭐 위로 갈 수도 있겠죠. 얘네들 져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애틀랜타가 이제 클리블랜드도 내일 좀 공백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애틀랜타보다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할 당위성이 적다 보니까 막판에 관리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미첼이나 알렌이 빠지고 뭐 토마스 브라이언트나 메리까지 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공백이 조금 있는 게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일단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하든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든이랑 모블리는 뛰고 내일처럼 미첼이나 알렌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을 봤더니 뭐 이외의 자원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찍혀요. 플러스 그래도 한 11.52 정도면은 그래도 꽤 큰 수치인데 이렇게 찍히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게 직접 맞대결이 리매치잖아요. 그때는 되게 좀 치열했었습니다. 이거를 클리블랜드가 많이 앞서고 있었는데, 페이스도 104.5면은 꽤 빠른 편이죠. 경기 자체는 이제 언더오버 점수는 살짝 오바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좀 재밌는 경기였었어요. 이게 애틀랜타가 많이 지다가 4쿼터에만 이거를 18점 차를 지던 거를 추격을 한 거여가지고 사실 더 비빌만도 했는데, 이날은 또 클리블랜드가 좀 자유투를 35개나 얻어냈던 거, 그게 제일 크게 좀 갈린 점 같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하든 같은 경우는 뭐 다니엘스나 NAW 이런 좋은 수비수들한테 엄청나게 고전을 하기도 하고, 턴오버 개수는 많지는 않았는데 그날 이제 좀 많이 고전한 경기였었죠. 그래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많은 자유투를 뜯을 만한 이런 뭐 미첼 같은 친구들이 일단 없는 거, 클리블랜드의 아까 이런 지표 같은 거는 미첼이나 알렌이 없어도 충분히 좋게 지키긴 한다, 이런 걸 있는데,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하든은 알렌 살리는 거는 좋은데 모블리랑은 나는 합은 그렇게 잘 모르겠어. 막 모블리가 하든한테 편한 득점, 이렇게 받아먹기 득점 쉽게 한 것도 많이는 없고, 저는 일단 하든이랑 모블리 궁합 자체는 잘 모르겠거든요. 요즘 스트러스 폼 같은 거 올라온다 뭐 이런 거는 보기 좋은데, 그것도 한번 직전 경기 끊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직전 경기는 또 제일런 존슨의 최저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이거는 클리블랜드 상대로 애틀이 받아먹을 만한 경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난 이거는 클리블랜드보다는 애틀 시각으로 보고 싶기는 해. 이게 또 애틀이 그리고 또 이제 6.5씩이나 받았어요, 핸디값을. 일단 그거부터가 좀 불편하고, 233.5로도 저는 뭐 언더 생각 중이긴 한데, 지난번에 얘네들 페이스도 그렇고 둘 다 좀 별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마감되는 세 경기가 다 별로 같아요. 그 다음은 보스턴 대 뉴올리언스 경기입니다. 자, 보스턴은 직전 뉴욕전을 이거 잡을만 했는데 졌어요. 어쨌든 이제 1승만 하면은 2시드를 굳히는 거라서 이 경기를 잡아야 됩니다. 내일은 일단 캐셔너블이, 어제 경기 이제 브라운이 아마 쉬었고 다른 애들도 몇 명 쉬고 그랬는데, 테이텀은 이제 부상 관리 때문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내일 브라운이나 테이텀 얘네들의 공백 같은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근데 브라운은 뛸 가능성이 있고요. 테이텀은 혹시라도 빠질 가능성,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뭐 주전들이 좀 전반적으로 아쉬웠는데, 벤치에서 그래도 프리차드 같은 애들, 샤이어만이었나? 하여튼 뭐 벤치에서 좀 3점 같은 거 조금 터지긴 했는데,
상대 이제 좀 뉴욕 닉스의 조시 하트에 대한 세깅 수비를 펼쳤습니다. 보스턴의 수비 기조가 일단은 막 적극적인 수비를 조금 피하는 편이고 코너 3를 안 주려고 하고 상대팀에서 3점이 제일 구린 놈한테 3점을 쏘게 만든다. 그런 수비들을 조금 하는데 이게 좀 안 통했던 날이었었어요. 그거 말고도 뭐 인사이드에서도 아쉬움이 있다든지 뭐 공백 자체가 좀 그랬으니까. 반대로 이제 뉴올리언스는 제가 지난번에 참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와, 뉴올리언스의 공백 보고 저는 유타 경기를 이걸 언더를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경기를 까보니까 거의 뭐 300점이 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와, 그냥 완전 올스타전급 오픈 게임이었어. 아예 수비도 안 하고 막 그런 게임이어가지고 진짜 내가 완전 분석을 잘못했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경기였는데 내일도 지금 뉴올리언스 공백이 상당합니다. 저번 경기처럼 머레이, 트머삼, 자이언이 싹 다 빠지고요. 허브 존스랑 베이도 빠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막 지난번에는 3번 자리에 PB, 4번 자리에 뭐 데리퀸 이런 애들 썼는데 그때 뉴올은 직전 유타전은 아예 그냥 완전 오픈 게임이었어요. 수비가 아예 안 하고 거의 300점이 날 만한 게임이었다. 그래서 피어스가 40점, 조던 풀이 34점 막 이렇게 박았는데 최근에는 뭐 조던 풀이 그 정도로 한 적이 아예 없었거든요. 과연 내일은 나는 허브 존스랑 베이도 없을 거 하고 굳이 이 경기를 이겨야 될 당이 있어야 이런 것도 크게 못 느껴가지고 그냥 나는 뉴올이 또 한 번 막 놀자판으로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일단 그래버리면은 상대가 보스턴이니까 워낙에 빡센 팀이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오버보기가 편해지고요. 나는 보스턴이 이길 거는 같아. 16.5는 살짝 뭐 부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내일 뉴올의 뭐 결장 같은 걸 일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직전 경기 뉴올의 스탠스는 그냥 완전히 수비 안 하는 오픈 게임이었다.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상대가 유타인지라 그런 걸 수도 있고 보스턴 상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뉴올이 보스턴을 이거를 이겨먹겠다는 생각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또 속도 한번 수비보다는 좀 더 공격에 치중할 만한 뭐 보스턴의 수비는 당연히 빡세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보스턴 쪽이나 오바 이렇게 보는 셈인 건데 일단 직전 경기 뉴올의 스탠스가 되게 공격적이었다. 수비는 아예 안 하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디애나 대 필라델피아인데요. 자, 인디애나는 어제 경기는 제가 이겨도 된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브루클린은 져야 됐었고 인디애나는 이 경기를 뭐 이겨봤자 어차피 브루클린이라는 격차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어제 경기 인디애나 이길 만한 경기라고 제가 계속 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일 좋게 본 경기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디애나는 뭐 남은 경기 다 져야죠. 상대들도 쉽지도 않고 뭐 이제 필라델피아는 어제 경기 휴스턴에 져가지고 무조건 뭐 열심히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보니까 막 엔비드가 참 이제 맹장이 터져가지고 맹장 수술했대요. 그래서 이게 운동선수로서 농구에서 막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격렬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복 기간이 분명 많이 필요할 겁니다. 엔비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플레이인도 못 나올 수가 있거든요. 플레이오프를 가더라도 초반에는 결장 가능성까지 있다. 그런 정도여가지고 일단 엔비드가 좀 어두워진 셈입니다. 근데 뭐 필라델피아 그날 뭐 경기력 같은 것도 그렇게 막 좋지도 않았었고 사실 가비지 가는 게임이었는데 마지막에 휴스턴이 정신머리가 빠져가지고 필라델피아가 막 16대 0 런을 달렸어요. 그런 거는 긍정적이었지만 사실 그 전에 이미 28점짜 하나 났던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미 뭐 조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경쟁력을 그래도 뭐 보긴 했지만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었었고 그나마 내일 뭐 인디애나는 그래도 쉽게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도 인디애나가 뭐 네마드, 니즈미스, 시아캄 이런 애들이 싹 다 지금 캐셔블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경기도 이제 홈 경기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 홈 경기는 아니야. 마지막 홈 경기 때는 열심히 한 팀들도 종종 있지만 어쨌든 져야 되는 그런 방향인 거고 뭐 애들이 많이 빠지는 거 저는 인디애나가 애들이 많이 빠져도 요즘에 야투감 같은 것들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그런 면에서 15.5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34.5 나는 요즘에 인디애나가 그렇게까지 막 오바 맛집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직전 경기 휴스턴이랑도 굉장히 좀 빠르긴 했었다. 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임이기는 하네요. 나는 약간 언더 보고 싶은데 이런 게임이 은근히 또 언더가 있어요. 근데 인디애나가 몇 점이나 내느냐 필라델피아? 얘네들 경기마다 이게 페이스가 너무 달라가지고 원래 저는 엔비드가 있을 때가 조금 더 언더 페이스로 가지 않냐 뭐 이렇게 봤었는데 애매하네요 조금. 요즘에 조지 같은 애들도 부상 복귀하고 초반에 약간 좀 복귀파 봤더니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필라델피아가 당연히 이기는 경기는 맞는데 핸스는 부담되고 234.5는 한번 언더 보고 싶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뉴욕 닉스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내일 이제 되게 좀 동기부여가 센 경기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일단 맞대결. 자, 그동안, 뉴욕은요, 토론토를 완전 개박살 내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오지 아누노비랑 그 이제 퀵클리 바렛, 이런 애들이 트레이드를 했었어요. 딱 이제 그 시즌부터 쭉 이제 뉴욕 닉스가 전부 다 이겼던 거다. 뭐 그 뒤부터는 토론토가 약간 좀 리빌딩 작업 비슷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래갖고 뭐 12전 전승이 셈인데 이게 사실 내용적으로 내일 5.5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막 5.5는 다 이렇게 마헨해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12연승 전부 다 5.5 기준으로는 마헨이었더라고요. 당장 내일은 이제 토론토는 5번 시드 자리를 사수를 해야 된다. 뉴욕 닉스는 이 3번 시드를 사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싸움이 있는 거라서 되게 좀 치열할 만하긴 한데 맞대결상으로는 뉴욕이 많이 개패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토론토는 이런 것들도 있었었죠. 얘네들이 이런 그 상위 팀들한테 굉장히 약했던 부분들. 탑10급 팀한테는 리그 전체에서 5승 21패로 안 좋았다. 동부의 탑3급 팀들한테는 1승 10패였다.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토론토가 강팀한테 굉장히 약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극복하나 하더니 바로 막 약팀들한테까지도 져버리고 그냥 토론토가 지금이야 시즌 막바지 때는 좀 정신을 차린 느낌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뉴욕이 못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뉴욕 니스도 제가 얘네들이 이제 조금 많이 이기고는 있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좀 앞쪽에는 쉬운 팀들을 많이 상대를 했었다. 그러다가 좀 샬럿, 오클라호마, 휴스턴 이런 팀들 만나니까 3연패도 하고 점수 생활에도 떨어지고 막 이런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애틀랜타, 보스턴 잡은 거 이거 둘 다 대단한 승리였었거든요. 어렵게 이겼지만은 이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 다 이런 좀 동기부여도 강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겨낸 거 보면은 플레이오프 모드의 뉴욕 니스는 저는 좀 세 보이기는 해요. 요즘에 또 브런슨도 정신 많이 차렸고 저는 솔직히 뉴욕이랑 토론토가 막 상성상으로 뉴욕 니스가 그렇게 엄청 좋은가? 이건 잘 모르긴 해. 왜냐면 뉴욕 니스 요즘 오펜 리바를 많이 시도를 안 해요. 원래 같으면 미첼 롬이 있을 때 토론토의 인사이드를 박살냈다. 이런 것들이 좀 올 시즌에는 특히나 많이 좀 발현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뉴욕이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난 지금은 얘네가 이게 상승면에서 뉴욕이 확실히 좋은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맞대결 12대0 물론 토론토가 중간중간 아쉬울 때도 있었지만은 올 시즌에는 토론토가 전반적으로 시즌 내내 경쟁력이 있던 편인데 이거를 다 잡았다는 거 그리고 5.5 기준으로는 올마인이었다는 거 솔직히 내일은 되게 치열할 만한 경기라 저는 솔직히 핸스는 약간 부담되긴 하거든요. 근데 난 뉴욕 방향으로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토론토도 조금 정신을 차렸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뉴욕도 많이 정신을 차렸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두고 보면 올 시즌 뉴욕이 더 잘해왔었다. 홈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또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잖아요. 최근에 양 팀이 홈이랑 원정 편차를 보면은 뉴욕 니스는 홈에서 지금 9경기 8승 1패 중입니다. 반대로 토론토는 얘네들 최근에 전적 자체는 괜찮은데 원정에서는 10경기 동안 뭐 3승 7패 이러고 있어가지고 원정에서는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확실히. 그런 거 생각하면은 방향은 뉴욕으로 조금 기울 것 같고 딱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플레이오프 느낌이 나는 매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 다 그렇게 빠르지 않고 야투도 많이 좀 아끼고 수비도 평균적으로는 강한 편이어서 저는 220.5는 언더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 것 같아요. 딱 그냥 플레이오프 느낌이 날 만한 게임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카고 대 올랜도 경기 있습니다. 일단 시카고는 뭐 백투백이긴 한데, 이미 뭐 시즌이야. 이미 뭐 미련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얘네들은 탱킹권에서 막 노는 것도 아니고, 내일 이제 올랜도는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단 시카고가 내일이 마지막 홈 경기거든요. 저는 그거에 좀 신경을 썼어요. 왜냐면 시카고는 리그에서도 유나이티드 센터. 리그에서 이제 관중 동원력이 가장 훌륭한 팀 중에 하나가 또 시카고입니다. 나름 뭐 빅마켓이기도 하고. 나는 마지막 홈 게임이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해. 왜냐면 어제 경기도 기디, 뭐, 코로 부제리스 이런 애들 싹 다 빠졌었습니다. 어제도 뭐 그냥 꽁승하는 경기였으니까. 워싱턴이 져주는 경기니까. 마인까지 하긴 했는데, 멤버도 조금 별로고 3점도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나는 많은 멤버가 뛸 것 같기는 해. 사실 이게 막 기디가 뛴다고 해가지고 막 좋았냐 말하냐 이거는 시즌 좀 초중반 얘기고 그 이후로는 그냥 시카고가 기디가 있으나 없으나 개파는 맞아요. 그러다가 팀의 3점 사이클이 좋을 때 그런 때는 좀 괜찮고 뭐 이런 건데 글쎄요. 나는 일단 내일 뭐 여러 선수들이 뛴다면은 이거는 14.5씩이나 되는 거는 프렌도 조금 기대가 되기는 해. 물론 이제 시카고도 지금 탱킹 순위상으로는 약간 이제 그 미러키랑 동률이거든요. 32승 49패로. 이것도 이제 9등이냐 10등이냐는 좀 상위 픽에 대한 확률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니까 사실 뭐 이겨낼 당위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도 나쁘지 않은 뭐 그런 건데 난 내일 경기는 일단 프렌 같은 거 좀 생각해보고 싶어. 왜냐면 이거는 그냥 올랜도를 좀 못 믿는 게 있어요. 올랜도도 직전 경기 미네소타 어렵게 가다가 전반전까지는 오히려 미네소타가 좀 괜찮을 때도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이제 올랜도가 많이 앞섰거든요. 그날은 미네소타가 애들을 많이 빼준 거기도 하고 둘 다 뭐 야투 같은 것도 잘 꽂히고 뭐 그런 경기였었어요. 그래서 올랜도 분명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냥 저는 얘네들 알맹이가 조금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썩스는 나는 부상 달고 뛰고 있는 것 같은데 베인조차 요즘에 자유투까지 흔들릴 정도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올랜도가 보면 당위성 같은 것들은 큰데 메가리가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 시카고의 프렌 같은 것들도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얘네들 최근에는 거의 뭐 한 3달가량을 맞대결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뭐 폼이야 이런 거는 볼 게 없지만 그냥 저는 마음은 약간 좀 프렌 같은 거 보고 싶어요. 올랜도 못 믿어가지고 241.5는 시카고가 프렌하는 그림이면 오바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카고의 내일 멤버 같은 거 생각해보면 좋겠죠.
그 다음은 미러키 대 브루클린 경기입니다. 이것도 뭐 브루클린 열심히 지려고 합니다. 당장 어제 경기를 패배했다는 거. 어제 경기가 인디애나랑 붙는 탱킹 매치였는데 그 경기를 브루클린이 이겨버리면은 세크라멘토 유타랑 같이 이게 같은 순위가 돼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탱킹 순위 3인데 이게 공동 막 4등이 될 수 있는 막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브루클린은 열심히 져야 됩니다. 어제 경기도 봤고 그 전 경기 때도 좀 그런 것들이 보였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브루클린 열심히 지려고 할 것 같다. 지난번에 미러키를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브루클린이 막 빠질 때는 좀 이렇게 멤버 같은 것들도 많이 빼주기도 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사실 이기면 안 되는데 어쨌든 브루클린 이제 남은 승수상으로는 무조건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어제 경기가 그런 것들을 대변한다고 봐요. 내일도 지금 이렇게 캐치아울이 많이 붙어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뛴다고 할지라도 길게 뛸지도 모르겠고 사실 저는 안 뛸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당장 이제 어제 라인업 자체가 그냥 드레이크 파웰 말고는 드레이크 파웰도 올 시즌 신인인데 나머지 애들이 그냥 싹 다 G리그급이었어요. 아예 뭐 이름도 모르는 애도 있고 얘네가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탱킹 3위를 딱 굳히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미러키 그냥 봐도 괜찮을 경기 같아요. 미러키도 오늘 경기가 마지막 홈 경기거든요. 근데도 뭐 쿤보는 안 뛴다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직전 경기 뭐 그냥 디트로이트한테 여러 명한테 그냥 개박해서 썼었죠. 그냥 3점도 안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내일은 어쨌든 뭐 터너나 여러 선수 뛸만은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멤버 차이가 많이 날 만한 게임인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뭐 미러키를 좋게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마지막 홈 게임이다? 크게 뭐 영향이 있진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카고랑 미러키는 같은 승수여가지고 이것도 혹시나 이제 좀 1패라도 더 하면은 순위가 낮으면은 더 이제 픽 같은 게 좀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있지만은 근데 브루클린이 질려는 열이가 더 심할 거라 이기면은 미러키가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미러키 쪽으로 좋게 보고 언더오버는 솔직히 별론데 굳이 본다면은 언더? 굳이 본다면 언더? 일단 저는 내일 뭐 브루클린 조금 부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러키가 몇 점을 넣느냐인 것 같아요. 다음은 샌안토니오 대 댈러스입니다. 샌안토니오는 내일도 캐슬이나 웬베냐마가 이렇게 쉴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웬베냐마가 아마 갈비뼈 부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아마 좀 길게 쉬면 쉴수록 좋지 않나? 근데 이게 마지막 경기가 아마 덴버전인가 그러잖아요. 샌안토니오가. 그래서 내일 댈러스 상대로 조금 뛰는 거? 아마 웬비가 아마 15분, 25분 정도로 뛰어야 될 거예요. 15분, 20분 정도. 그래야지 이제 65경기를 충족을 시켜가지고, 뭐, DPOY라든지 MVP, 퍼스트팀, 이런 거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는데, 왜냐면 어쨌든 남은 이제 댈러스전 아니면 덴버전, 이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좀 뛰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저는 최종전 덴버전 그 어려운 경기 뛰는 것보다 그냥 이 경기에 뛰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 캐슬이랑 웬미냐가 둘 다 퀘셔너블인데 바로 직전 경기 때도 그게 상대가 포틀랜드면 조금 빡빡하잖아요. 근데 그 경기도 얘네 둘이 없는데 샌안토니오가 잘해줬습니다. 수비는 충분히 강했었고 그날 이제 웬비 대신에는 코넷이 나왔는데 지금 샌안토니오가 벤치 빅맨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근데 코넷이 나와가지고 자유투 같은 거 많이 안 줬던 거 그런 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벤치에서 켈든 존슨 20점, 카터 브라이언트 17점 이런 것들도 좋았었고 그냥 샌안토니오라는 팀 자체가 그냥 기본빵이 굉장히 높다. 반대로 댈러스 최근에 이제 쿠퍼가 살짝 좋았다가 또 안 좋잖아요. 두 경기째 별로 좋지가 않고 인사이드 막 닥돌 하는데 카만 말로아치한테 블락 막히더니까 그 뒤부터는 좀 살인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었고 뜬금 이제 벤치에서 막 플라키다스라는 친구 저도 잘 모르는 놈인데 이 친구가 3점 같은 거 꽂아가면서 23점이나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글쎄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피닉스한테 그냥 뭐 프레는 했지만 마지막에 비비긴 했지만은 뭐 저는 경기를 안 봤고 잘 모르겠고 그냥 댈러스가 내일도 뭐 다우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못 나올 거다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샌안토니오는 내일 웬비가 뛸 수도 있다고 봐요. 아마 내일 나오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야. 65경기 수상 실적 충족을 위해서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샌안토니오 좋게 보고 저는 235.5는 지금은 언더? 원래 댈러스가 좀 오바팀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여기 있는 것들도 그 전에 것들이 많이 빠지면서 좀 언더 지표로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페이스는 의외로 빠를 수는 있는데 나는 지표로는 언더 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댈러스가 고전할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3점 같은 거 많이 안 쏘는 놈들인데 상대 만약에 웬벤야마가 있다면은 더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저는 뭐 샌안토니오 쪽으로 좋게 보고 뭐 언더 16.5는 좀 부담되지만은 웬비가 있다면은 가능할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내일 뭐 웬벤야마나 캐슬의 여부를 확실히 하고 가는 게 좋긴 하겠죠. 그 다음은 덴버 대 오클인데 이거는 뭐 좀 김이 많이 빠졌습니다. 덴버도 내일 머레이 고든 요키치가 퀘셔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오클라마가 이미 애진작의 애들을 많이 빼줘가지고 내일 오클라마가
총 이제 10명이나 부상자 명단에 등록이 돼 있대요. 맨 아래에 있는 뭐 토마스 소버 이런 친구는 별로 뭐 중요한 선수가 아니겠지만 위에 있는 9명이 그냥 플레이오프 로테이션에도 다 들만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클라호마 결장이 그냥 아주 빡세다. 제가 원래는 이 경기를 앞두고 이렇게 결장이 빡센지 몰라가지고 지금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올 시즌 출전 시간이나 이런 거 중에서 가장 윗순위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경기고, 작년에도 오클라호마가 뭐 68승이나 해가지고 조기에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을 지었는데, 근데 이제 그 막판에 4경기 중에 레이커스 잡은 거는 주전을 다 썼고요. 나머지 3경기는 전부 다 이렇게 좀 그 가비지 멤버나 이런 애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전부 다 이겼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클라호마 약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려다가, 야, 이거는 내일 공백이 너무 빡세다. 물론 덴버도 만약에 요키치, 고든, 머레이 이런 애들이 빠지면 얘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오클이 너무 빡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심지어 니콜라 토피치 올 시즌 아마 고하남인가? 그것 때문에 막 고생하다가 시즌 막바지쯤에 뛰는 것 같고, 사실 나머지 애들은 맥케인도 꽤나 쓸모가 있고 다른 애들도 괜찮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클라호마가 이거는 덴버가 아니라 다른 팀이었으면은 꽤나 좀 볼만했어요. 근데 상대가 덴버라는 거 애매해. 왜냐면 덴버도 이게 수비 같은 게 개판이잖아요. 확실히 요즘 진짜 이제 고든이 나는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 직전 경기도 이제 좀 머레이 같은 애들도 나쁘지 않았지만은 고든이 난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덴버는 직전 경기조차 아마 맨피전이었나요? 그런 경기조차 뭐 핸디값이 22점이나 났는데 중간까지 막 지고 있었으니까 3쿼터까지인가? 네, 그때까지 막 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얘네들 진짜 수비가 답이 없거든요. 10연승 중이지만은 수비가 너무 좀 별로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대부분 이렇게 공격 쪽에서 좋은 게 많았었다. 근데 이것도 머레이나 요키치가 없으면 이게 상당히 또 이제 공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내일 덴버가 지금 레이커스랑도 순위 싸움을 하고 있고 어지간하면 얘네들 다 뛰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여서 다 뛰고 오클라호마 저렇게나 이미 공백이 오피셜로 확정이 많다면은 그냥 덴버 쪽으로 좋게 봐야 되는 게임 같기는 해요. 좀 싱거운 매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덴버는 레이커스나 뭐 휴스턴 이런 팀이랑 어쨌든 아직까지는 순위 싸움 중이니까 열심히 할 당위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내일 오클라호마에 공백이 많다고 머레이, 고든, 요키치 이런 애들을 쉬게 했다가는 혹시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덴버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막 머레이가 오클라한테 어땠냐 뭐 이것저것 많이 찾아놨는데 그런 것들 뭐 중요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휴스턴 대 미네소타 경기고, 휴스턴 역시 지금 여전히 순위 싸움 중이기는 해요. 그리고 연승도 지금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8연승이나 달리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2승까지 살아났어요. 하지만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는 역시 아까 말했던 28점이나 앞서다가 이거를 이제 그 16대 0 런을 당해가지고 클러치 때 또 5점 차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주전 선수들도 많이 쓰고 이래서 물론 내일 미네소타가 이렇게 주력 선수들을 많이 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직전 경기 때는 조 잉글스를 막 내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라인업이 개판이어갖고 올랜도한테 진 거였는데, 나는 내일도 미네소타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애들을 많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끼키야 이제 뭐 앤트맨이 부상 이후에 조금 별로니까 컨디션 점검 같은 거 그런 정도 좀 할 것 같고, 글쎄요 미네소타가 내일 열심히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6시드가 이미 확정이야. 얘네들은 위로 올라갈 생각도 못하고, 대신에 휴스턴은 혹시라도 덴버나 레이커스가 자빠지면은 그 실락 같은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림으로는 휴스턴이 이길만 합니다. 그리고 220.5를 받았는데 원래 같으면 언더볼 만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네소타의 라인업이 굉장히 변동이 크기도 하고, 이게 미네소타 페이스가 좀 빨라요. 샬럿이랑도 오버가 났었고 그 다음에 올랜도랑도 이게 오버가 났고, 그래갖고 지금 미네소타의 페이스가 좀 문제야 이게. 그전이랑은 달리 특히 이제 최근에 한 1, 2주 전쯤만 해도 미네소타가 언더팀으로 확 돌아섰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갑자기 멤버 변동도 많고 하면서 페이스가 빨라진지라 이게 좀 걱정입니다. 휴스턴은 아시다시피 좀 이제 야투 같은 것들도 그날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고 페이스는 일반적으로 느리고 뭐 그런 팀이니까 다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는 언더보기가 좋은 게임인데, 야, 이 미네소타 때문에 조금 걱정이 드네요. 페이스가 확 끌어올리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그냥 뭐 무난하게 정배 방향으로 휴스턴 승에다가 언더를 봐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야, 이 미네소타 때문에 언더오버는 조금 많아지는 것들이 있다. 그렇다고 10.5도 함부로 건드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배당 도전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굳이 보다면 저는 언더가 뭐 핸슨보다는 언더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유타 대 멤피스 경기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타는 반드시 져야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또 탱킹 레이스 상으로 지금 유타가 이제 4등에 이제 세크라멘토랑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타는 열심히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멤피는 사실 이런 거에 크게 개의치는 않아요. 멤피스가 6등이고 유타가 공동 4등인데 사실 양 팀의 승수 차이가 4승이나 나다 보니까 멤피스가 이걸 추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난 멤피스가 받아먹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 이제 공백 자체가 유타도 엄청 많이 빠집니다. 뭐 멤피스도 많이 빠지고 이런 거는 비슷해요. 멤피스가 사실 결장으로는 이게 더 심하지 않나 싶기는 해.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라인업이 개차반이라는 건데 저는 일단은 유타가 좀 더 질 공산이 더 크다고 보긴 했어요. 맨피는 이 경기를 져봤자 사실. 근데 유타는 이 경기를 이기면 안 돼. 그게 제일 크게 보였거든요. 탱킹의 논리적으로는 이거는 맨피스를 보는 게 더 말이 된다. 그리고 3.5 정도면은 충분히 비슷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유타가 무난하게 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맨피를 좀 더 좋게 보고 싶고요. 지난번에 아까 말했다시피 유타가 되게 올스타점급 그런 오픈 게임을 했거든요. 오늘 경기도 좀 비슷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긴 했습니다. 이게 분명 멤버 자체로는 야 저희 은뱅이라는 새끼가 누구냐, 오스카 치부에는 누구냐 이럴 수도 있고 멤피스에서도 뭐 그런 애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오카니 뭐 이런 애들 잘 몰라요. 다른 애들도 그냥 루퍼트나 화이트헤드 깔짝깔짝 들어봤지 뭐 하는 놈들인지 잘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난번 경기를 보고 느낀 거는 얘네들도 어쨌든 각자 동네에서는 농구 일장들이다. 다 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증명한 거 있는 애들이고 능력은 분명히 있는 애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멤버는 그렇다 치고 오픈 게임에서 상대 수비가 덜하고 서로 간의 공격 기회가 많이 주고받을 만한 그런 게임에서는 지난번 뉴올 대 유타 같은 경기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그 경기를 진짜 내가 단단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경기 보고 좀 느낀 게 많았고, 저는 이번에는 247이어도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이런 오픈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도 유타가 뉴올한테 전반전은 거의 뭐 괜찮았거든요. 그러다가 후반전부터 확 그냥 주저앉았는데, 뭐 멤피스가 혹시라도 3점 같은 게 컨디션이 좀 별로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일단은 멤피를 좋게 보고, 그리고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 경기가 탱킹 논리상으로는 드림일 만한 경기 같더라고요. 자, 다음은 포틀랜드 대 클파. 이거는 서부의 8시드 결정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클리퍼스가 8등, 포틀랜드가 아마 9등인가 그럴 텐데, 올 시즌 이제 맞대결상으로는요, 이 클리퍼스가 2대1로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포틀랜드가 홈 경기죠. 만약에 이 경기를 포틀랜드가 잡는다. 그럼 시즌 맞대결이 2대2가 되고, 승수나 승률 이런 것들도 동률이 됩니다. 근데 그래버리면은, 뭐에서 달라지냐면은 올 시즌 컨퍼런스 내에서의 전적이거든요. 이게 디비전 상으로는 같은 디비전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 따질 게 없어져. 그러면은 컨퍼런스 내에서 누가 더 전적이 좋냐 그건데, 이거를 클리퍼스는 24승 26패, 포틀랜드는 27승 23패로 포틀랜드가 컨퍼런스 내에서는 더 잘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 바뀔 염려도 없으니까 만약에 오늘 포트는 클파를 잡으면은 본인들이 8시드로 올라가는 거다. 물론 최종전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어쨌든 포틀랜드가 8위로 도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8시드랑 9시드의 차이, 당연히 8시드가 원코인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7파의 결정전 한 다음에 거기서 지면은 9에서 10이랑 싸운 애들이랑 붙는 거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8시드를 차지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 거라서 둘 다 열심히는 할 거예요. 근데 포틀랜드? 글쎄, 지난번 경기도 늘 말하는 얘네들 3점 많이 쏘는데 졸라 못 넣는다. 그나마 요즘 수비 같은 거 조금 되고 있는데 지난번 경기는 자유투도 샌안토니오한테 많이 못 얻었다. 그래갖고 언더가 났었었죠. 그리고 클파 요즘에 수비가 썩 좋지가 않아요. 보면은 브루노 페즈가 거의 뭐 DPOI를 수상을 할 뻔했을 때 그때는 쿤보 옆에서 확 그냥 이제 림만 지키면 되는 드랍백 수비를 철저히 했던 거, 그거 바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예전 같은 그런 뭐 블락샷이라든지 이런 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옆에 있는 수비수가 좀 지원해줄 만한 친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클파가 요즘 수비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솔직히 클파도 지금 좋게 볼 게 많이는 없는데, 그나마 직전 경기 때는 갈란드가 없었다 정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클리퍼스는 저기다 던을 같이 넣어봤습니다. 카와이, 갈란드, 던. 이게 이제 갈란드가 있을 때는 최근이죠, 최근. 이게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갈란드, 카와이, 던. 얘네들이 셋이 같이 코트 위에 있으면 생산력이 아주 좋아진다고 합니다. 수비도 우수하고, 공격도 우수하고. 근데 막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랑 별로 상관없지만, 왜냐면 갈란드가 없는 라인업, 던이랑 카와이가 같이 있는 거는, 이거는 대부분 시즌 초반에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든이 있던 시절이나 그런 거까지.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갈란드까지 더해지는 경우에는 플러스 값이 상당히 크다. 뭐 이런 거에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걸린 것도 굉장히 많고 플레이오프급 이런 치열할 만한 매치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포틀랜드도 은근 까다롭단 말이지. 요즘 클리퍼스가 한 12월 20일인가 그때까지 많이 치다가 이후에 막 치고 나갔잖아요. 그런 폼까지는 아닌 것 같아 지금은. 그게 좀 아쉬워. 그래도 여태까지 보여준 건 저는 클리퍼스가 좀 더 굳건했다고 보이긴 하고요. 225.5를 받았는데 이것도 막 플레이오프 냄새도 날만한 게임이긴 해. 225.5는 별로 뭐 믿음은 많이는 없네. 저는 본다면은 차라리 클리퍼스를 보는 게 일단은 뭐 나아 보이긴 합니다. 포틀랜드가 여러 가지 이 경기를 이기면은 8시드를 갈 수 있다, 이런 뭐 당위성들이 있지만은 여지껏 보여준 거 자체가 좀 많이 달랐다. 저는 클파를 좋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세크라멘토 대 골스 경기입니다. 이것도 리매치죠. 바로 직전 경기 때 붙었는데 그때 이제 골스가 5점 차로 이겨가지고 프렌이었어요. 프렌. 근데 그 경기도 사실 세크라멘토가 논란이 됐던 게, 마지막 한 3분 남기고 세크라멘토 감독이 야 세스 코리아한테 파울을 해라.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NBA가 뭐 조사도 나온다 이러면서 세크라멘토는 이제 의도적인 탱킹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또 이제 지적을 받은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도 페이스가 95였고 점수가 많이는 안 났는데요. 딱 이제 2쿼터 때 그때만 거의 뭐 70점 넘는 점수가 한번 나왔었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50점 언저리 그렇게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언더오버 자체를 바라보는 게 되게 어려운 게임이다. 그리고 직전 경기도 세크라멘토가 어찌 보면은 이것도 많이 지고 있다가 4쿼터에 13대0 런을 달려가지고 이것도 많이 비빈 거잖아요. 그러다가 패작으로 진 거인 셈인데 그날도 이제 드로잔이 없었고 제가 드로잔이 없을 때 세크라멘토는 이게 좀 다른 애들한테 좀 기대해야 된다. 드로잔 요즘 괜찮다고 했었는데 경기 뛰었을 때 길게 뛰면은 생산력이 있다 이랬었는데 지난번 경기는 사실 이게 막 맥더모시라든지 킬리언 헤이즈 NBA에서 이제 버려졌거나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이름값이 없던 이런 애들이 오히려 득점을 많이 해가지고 세크라멘토가 비빈 거였었거든요. 다시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또 일어나긴 좀 어렵지 않나? 킬리언 헤이즈 이 유럽까지 아마 갔다 왔을 거예요. 덕 맥도먼 얘도 이제 만약에 샌안토니오 시절이나 그럴 때나 좀 이름이 있었지 지금은 그렇게까지 활약하는 건 사실 그림이 좀 안 그려져가지고 오히려 베테랑들이 활약했던 건데 글쎄요 저는 이 경기도 맛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골스가 내일은 커리가 뛸 수 있다. 골스도 근데 이제 그 10번 시드에서 뭐 플레이오프 준비해야 되는 단계고 아마 커리도 뭐 길게는 안 뛸 거고 그나마 이제 산토스랑 포르징스 이런 애들이 뛰면은 저는 이제 얘네들이 없는 경우에는 골스가 이것도 수치상으로 많이 마이너스로 간다. 그래갖고 제가 레이커스를 좋게 봤던 거예요. 시전용이 골스도 이제 좀 꽁승을 주워 먹은 거고 상대가 떠먹여 준 거고 언더오버도 핵오버가 났던 쿼터가 한번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또 한번 세크프레는 언더 시각을 보고 있지만 이것도 그냥 언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세크라멘토의 라인업 자체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여러 번 이제 골스에서 커리가 있고 없고는 원래 이게 언더로 한 20점가량 가다가 지금은 그게 좀 완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커리가 돌아오고 나서도 사실 오바 게임이 엄청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냥 뭐 언더? 저번에 세크라멘토가 사실 진짜 덕 맥도모, 킬리언 헤이즈 이런 애들이 두 자릿수 득점 박아가지고 그 경기를 프렌으로 비벼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피닉스 경기인데 JJ 레딕 감독이 내일 레이커스는 스마트나 헤이즈가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르브론은 이제 아마 뛸 거라고 하고 지금 살짝 이제 손가락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뭐 르브론은 오늘 경기 어제 경기도 되게 잘했었죠. 벤치도 3점 가서 조금 지원해주면서 자유투는 적은 매치였지만 뭐 르브론이 끝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레이커스가 뭐 이겨먹은 것 같다. 그런 경기였던 것 같은데 자 피닉스 댈러스랑도 어쨌든 프렌을 내준 게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부커가 37점이나 박았다고 하는데 내일은 부커가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린도 그날 아마 초반에 부상당하고 길게 못 뛰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경기를 두고 피닉스는 부커나 그린이 다 없을 수가 있고 레이커스는 일단 돈치치랑 리브스가 싹 다 없는 경기다. 저는 그런 거를 일단 좀 살폈거든요. 일단 수치 자 레이커스는 제가 어제랑 똑같아요. 리브스랑 돈치치는 없고 그 르브론이랑 스마트는 뛰는 경우 이 경우에는 플러스가 12점까지나 간다. 어제는 스마트가 안 뛰었지만 오늘은 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어제는 이제 르브론 혼자 뛴 경우인데 이 경우도 뭐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둘 다 뛰는 경우에는 플러스 12로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은 레이커스가 더 힘을 낼 만한 상황으로도 보여요. 어쨌든 지금 덴버가 자빠져주면은 덴버 혹시라도 오클이나 사랑한테 자빠져준다거나 뭐 이러면은 레이커스가 3번 시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피닉스는 그냥 7번 시드가 확정이고요. 그래서 동기부여에 대한 것도 레이커스가 더 센 편이기도 하고 제가 준비한 건 이런 거거든요. 자 먼저 부커랑 그린입니다. 피닉스는 부커랑 그린이 동시에 뛰었던 경기와 둘 다 안 뛰었던 경기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보면은 아예 차이가 안 나요. 그 득실 이런 것들도 공격이나 수비도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종합적으로 보면은 언더오버든 플러스 마이너스든 부커나 그린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아예 차이가 안 난다. 부커랑 그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본인들의 공격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수비거든요. 수비적으로 조금 나은 거 말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피닉스는 내일 부커나 그린이 없는 건 큰 타격이 안 될 거다. 일단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다음에 이제 레이커스 돈치치 리브스인데요. 얘네들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없어지면은 공수 양면에서 크게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없어지니까 수비적으로 엄청 마이너스인 게 보여요. 사실 리브스나 돈치치가 수비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애들이 아닌데 일단은 둘 다 없으면 마이너스로 많이 가고 이 실점치가 많아져가지고 오바로 간다더라. 그리고 이런 공수 양면에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돈치치랑 리브스가 없을 때 팀의 야투라든지 3점 같은 게 더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계산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오히려 얘네들이 있을 때가 수비가 더 잘 된다. 없어지면은 상대 야투리나 3점 같은 게 되게 좀 좋아진다. 그러니까 뭔가 인식과는 반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을 내보면은 이게 레이커스의 돈치치나 리브스가 없는 게 이 부커나 그린이 없는 피닉스보다는 훨씬 더 큰 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런 수치적인 것들을 우선시를 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양팀의 동기부여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우선시를 할 거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는 레이커스 플레이를 좀 보고 싶기는 해. 이런 지표랑은 좀 안 맞는 거긴 한데요. 어쨌든 르브론이 힘을 내주고 있는 거, 그런 게 되게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 어쨌든 지표로도 아까 스마트랑 르브론 있으면은 그리 나쁘진 않더라, 그런 것도 있었었고,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근거는 많이는 없는 경기고, 221.5도 사실은 언더 보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언더도 나쁘진 않아. 근데 이 오늘 보니까 막 기준점들이 다 대부분 낮아가지고 언더 오버는 좀 헷갈리네.